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이 반영됐지만 나머지 공약은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 정책과제로만 남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 장관이 한 명도 없는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110대 국정과제 추진과 지역별 정책과제 관리로 나뉩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광주는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이 반영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나머지 현안인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나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국제 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등은 국정과제가 아닌 지역별 정책과제에만 포함됐습니다. 광주 송정역 복합 선상역사 등 5대 추가 현안도 이번 발표에서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특히 지역 정책과제는 이행 의지를 밝힌 수준이어서 예산 확보 등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새 정부에 광주와 전남 출신 장관이 없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후손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역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정들에 우리가 그때그때 요구할 사항들을 해야 된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늘 광주를 찾아 새 정부의 6번째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구상을 밝히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인수위원회 김수철 기획위원은 쇼핑몰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자본 유치 가능성을 분석해 입지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시 관계자는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 21은 국민의힘이 이번 간담회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남의 핵심 현안이 대부분 명시되지 않으면서 전남 소외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정과제 내용에 현안 사업의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이 대부분이라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이미 발표된 전남 7대 공약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광양항 스마트 항만을 2026년까지 완전 자동화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전남의 주요 현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전남의 수건 사업인 의대 설립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오히려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 역할 강화를 명시하면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안했던 전남대병원 분원 설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국정과제에 직접 워딩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66번 보시면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전남도는 인수위가 재검토 의견을 내며 좌초 위기에 몰렸던 해상풍력은 풍력 산업 고도화가 과제에 담기면서 추진 근거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그린수소 에너지섬, 마한 문화권 복원도 연계할 수 있는 국정과제 문구가 있어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박람회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등의 부산을, 항공우주청 신설에 사천을 꼽는 등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과제와 비교하면 차이는 큽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걸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전남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 정부의 520개 실천 과제의 핵심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목포시장과 담양군수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는 주말에 발표합니다. 목포시장 경선은 안심번호 선거인단 100% 방식으로 7일 2만 1,000개의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8일 오전에 발표됩니다. 담양군수 경선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50%는 안심번호, 50%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전화 투표를 통해 실시되고 결과는 7일 오전에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또 여수와 순천시 등 5개 선거구는 오늘부터,
무안군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2차 경선을 실시합니다. 이영섭 광주시장이 공석인 산하기관장의 임명을 다음 시장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환경공단 이사장과 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민선 8기에서 하는 게 광주 발전과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선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환경공단은 김강렬 이사장이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뒤 2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임명이 미뤄지게 됐고 광주 관광재단은 지난 1월 남성숙 대표이사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사직한 뒤 현재 공석입니다. 요새 물가 상승폭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4.7%가 오르면서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의 가격도 올라서 밥상 물가도 비상입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대형 할인점 수익류 판매 코너입니다.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싸 손님들이 많이 찾았지만 요사이 발길이 줄었습니다.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과일과 채소값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격 상승률이 모두 두 자릿수입니다. 좀 체감적으로 좀 오르기는 올랐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 다니다 보면은 예전보다 이제 특히 과일이나 채소 그쪽으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광주가 4.7%, 전남은 5.5%가 상승했습니다. 광주는 2011년 8월에 찍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고점을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요인은 기름값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석유류 가격이 35% 이상 오르면서 교통비와 전기료에까지 화장을 미쳤습니다. 물가 변동에서 영향을 덜 받았던 식자재도 오름세를 보여 외식 물가도 광주와 전남 각각 5.1%와 6%가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이 조기 종식되지 않는 한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곡물과 파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 장기화를 예상해 유류세 인하를 신속 반영하고 비축류 추가 방출과 LNG 장기 도입 계약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순천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내일 순천만 자벌드에서 직업체험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순천경찰서와 순천소방서 등이 직업체험 부스를 만들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전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여수 캠퍼스에서 CNU 락 페스티벌을 엽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청경마루 앞에서 열리는 락 페스티벌에는 여수 캠퍼스 소속 4개 팀과 광주 캠퍼스 소속 2개 팀이 참여하고 매주 수요일 한 팀씩 공연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달 25일 최첨단 로봇 수술기구인 다빈치 4세대를 이용한 로봇 경구 갑상선 절제술을 광주 전남의 의료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 경구 갑상선 절제술은 입으로 로봇 수술기구를 넣어 갑상선을 정교하게 절제하는 수술로 흉터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술 기법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민어 치어 5만 마리를 신안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전국의 80%를 차지하는 전남의 민어 생산량이 2014년 3,700여 톤에서 지난해 3,300여 톤으로 줄었다며 어족 자원 증가를 위해 민어 종자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5.18 42주년 기념 행사는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광주시와 기념행사위원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전야제 등 행사 규모를 확대해서 현장 참여를 보장하되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주관의 국가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펼쳐집니다. 한편 18일 당일은 2020년부터 지방 공휴일로 지정됐고 추모 기간인 27일까지는 태극기를 조기로 달도록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서리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아침에 나오실 때는 겉옷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8.6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3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성이 5도, 화순이 4도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례 27도, 순천 24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2도, 진도 21도, 강진 24도로 따뜻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 덥겠고요. 토요일 오전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